네, 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기업은 바로 치킨업계의 절대 강자, 교촌 F&B입니다. 교촌은 항상 옳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죠. 하지만 최근 실적을 보면 고개를 좀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도 많습니다. 과연 교촌 F&B가 이 국내 성공을 발판 삼아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낼까요? 아니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서 현상 유지에 그치게 될까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견고한 국내 사업 기반과 또 끊임없는 혁신을 볼 때 교촌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화려한 국내 실적 뒤에 가려진 해외 사업의 부진, 그리고 계속되는 재무적인 압박이 결국 교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왜 교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촌의 가장 큰 힘은요,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국내 시장의 이 지배력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교촌이 매장 수에서 업계 3위라고 지적하지만 저는 바로 그 점이 교촌의 가장 큰 무기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매장을 그냥 적게 내는 그런 소극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나 아무데나 가맹점을 내주지 않음으로써 각 매장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결국 점주와 본사가 함께 성장하는 가장 똑똑한 방식이죠. 결과적으로 매장당 매출이 7억 원 중반으로 업계 1위라는 결과가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점주가 돈을 버니 패점률도 업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점주와의 그 상생 구조가 탄탄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미래 성장성을 담보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그 안정적인 기반 위에 혁신이라는 엔진을 달고 있는 겁니다. 자, 25분이라는 긴 조리 시간을 고수하고 천연 재료로 만든 소스를 2번씩 붓으로 바르는 방식. 이건 단순히 맛을 내는 걸 넘어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교촌만의 해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에는 조리 로봇까지 도입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심각해질 인력난에 대비하고 또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최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사주문 앱입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엄청난 시대에 전체 주문의 13%를 자체 앱으로 소화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냥 배달앱 하나 더 만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스타벅스가 사이렌 오더로 고객을 묶어두는 것처럼 교촌도 교촌 마니아들을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 가두는 이른바 락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처럼 탄탄한 국내 기반 위에서 끊임없이 혁신하는 한 교촌의 성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국내 사업의 강점들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촌의 미래를 볼 때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화려한 국내 성적표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위험 신호들이 너무 많거든요. 가장 심각한 건 해외 사업입니다. 글로벌 매출이 계속해서 역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큰 기대를 걸었던 중국 시장은 경기 침체에 늪에 빠져서 2026년에나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미국 사업도 마찬가지죠. LA 1호점이 리뉴얼 공사 때문에 오랫동안 문을 닫으면서 올해 실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심지어 작년 3분기에는 해외 전체 매장 수가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해외 확장 전략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그건 일시적인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실을 다지기 위한 숨고르기일 수도 있잖아요. 숨고르기라고 하기엔 재무 상태도 불안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바로 이 부분인데 작년 3분기에 대손상각비라는 게 30억 원이나 잡혔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 거래처에서 뗄 거라고 예상되는 돈이 30억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문제인데 기업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등이죠. 여기에 최근 태국산 닭고기 수입을 시작했는데 요즘처럼 환율이 불안정할 때는 이게 언제든 원가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사업은 부진하고 재무 리스크는 커지고 있는데 국내 실적 하나만 믿고 마냥 낙관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외 사업을 부진이라고 단정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이 건강한 조정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미국 LA 1호점 리뉴얼, 이게 그냥 인테리어 공사가 아닙니다. 기존의 배달 전문 매장을 손님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홀 매장으로 바꾸고 주방에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미래형 매장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객단가도 높이고 인건비도 줄이는 실험이죠. 이 모델이 성공하면 내년 매출이 10%에서 20%는 뛸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건 미국 전역으로 확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공 사례가 될 겁니다. 잠깐만요. 건강한 조정이라는 말이 좀 위험하게 들리네요. LA 매장 하나가 미래형으로 바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역성장하고 있는 미국 사업 전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매장 하나가 미국 전역의 수십, 수백 개 매장을 먹여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경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길림성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건 본사가 직접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파트너에게 사업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는 아주 영리한 방식입니다. 리스크는 줄이면서 동북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동남아에서 실적이 안 좋은 매장을 과감하게 정리한 것도 단기적으로는 매장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의 거시경제 리스크 자체를 피할 순 없죠. 정부가 아무리 경기 부양책을 써도 소비 심리가 언제 살아날진 아무도 모릅니다. 2026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전망 자체가 그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회사 측에서도 올해 4분기에 80여 개 신규 점포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상황에 따라 폐점 가능성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어요. 이건 해외 사업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봅니다. 미래형 매장 하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하나로 덮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촌은 현명하게도 치킨이라는 한 우물만 파지 않고 있습니다. 소스, 외식, 심지어 친환경 패키지까지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자회사를 통한 소스 사업은 이미 연 매출 300억 원을 넘긴 알짜 사업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내부 가맹점에 공급하지만 앞으로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B2B, B2G 시장으로 확장할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잠깐만요. 그 잠재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현재 외부 매출은 50억에서 6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B2B, B2G 시장을 뚫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미 그 시장에는 CJ나 대상 같은 거인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데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교촌 소스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맛과 품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사업이 소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식 브랜드 메밀단편은 여의도 1호점, 강동 2호점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벌써 3호점을 준비 중이고 최근에는 교촌의 강점인 소스와 치킨을 활용한 델리 브랜드까지 롤칭했습니다. 이건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전략입니다.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각화만큼 안정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신사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기보다는 위험한 분산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사업들 대부분이 아직 의미 있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외식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선 레드오션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인 치킨, 특히 해외 사업이 고전하고 있는데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성과가 불투명한 여러 신사업에 자원과 인력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전략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마치 본 게임에서 지고 있는데 다른 게임을 여러 개 시작해서 만회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 본 게임인 국내 치킨 시장도 아직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포화 상태라는 지적도 있지만 교촌은 그 안에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자사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 충성 고객을 늘리는 거죠. 단순히 치킨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연말 성수기에 굿즈와 플랫폼을 연계한 마케팅을 펼치는 걸 보면 방향이 명확하죠.
업계 1위의 매장당 매출이 바로 그 질적 성장의 결과물이고요.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최근 배달비가 너무 올라서 배달 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외식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 외부 변수를 너무 안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촌이 그렇게 앱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동안 경쟁사인 BHC는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때로는 보수적인 전략이 시장을 잃는 길이 될 수도 있죠. 상생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최근 가맹점의 튀김용 기름값을 할인 지원해주면서 10억 원의 이익이 줄었다고 하죠. 이런 본사의 비용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수익성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촌 F&B가 국내에서 쌓아올린 브랜드 파워와 안정적인 가맹 사업 모델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기엔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중국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외부 변수에 속수무책인 해외 사업, 언제 터질지 모르는 원가 부담, 그리고 아직은 꿈에 가까운 신사업들까지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 한 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매장당 매출이 보여주는 국내 사업의 압도적인 경쟁력은 어떤 위기에서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 위에서 자사 플랫폼, 조리 로봇 도입 등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죠. 신사업 역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한 계산된 확장입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나 비용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교촌의 큰 그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촌 F&B의 미래는 두 가지 질문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부진의 늪에 빠진 해외 사업을 성공적으로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신사업들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맞습니다. 국내 1위라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그 명성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의 노다지 썰전은 여기까지입니다.